안녕하세요. 진상호입니다. 요즘 들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 전체가 지금 강경 모드로 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활동하는 일부 인사들이 굉장히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행정부에 있는 인사들을 보면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거의 강성 보수정당, 투쟁정당이라고 따로 불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그 현직 고위 공무원을 아예 그냥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겠다는 거, 답변석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 이거 지난번에 정청래도 시도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독단으로 그걸 또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김병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이번 주까지 지켜보기로 해놨는데 왜 이걸 법사위 마음대로 밀어붙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이 지금 개판인 거예요. 원내대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속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원내대표가 지금 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추미애나 정청래가 따로 움직이면서 아예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고마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저렇게 해줄수록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서영교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지금 시끄럽게 하고 다니고 있죠. 그렇죠? 이화영의 술자리 논란 그런 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무슨 사퇴시키겠다는 것까지 들고 나오는데 지금 서영교라고 하는 사람은 목소리부터 일단 큽니다. 아, 정말 듣기 싫어 죽겠어요. 무슨 어떤 자료 화면을 틀어도 목소리가 다 덮어버려요. 이런 여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 꺼졌어도 마이크 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마이크 있으나 없으나 목소리가 똑같은데 뭘 켜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서 조이대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반전이 벌어졌죠. 그렇죠. 지금 서영교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이화영 술자리 논란 이것 같은 경우도 서영교가 잘못 사람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애초에 이화영에 대해서 그 술자리 논란을 퍼뜨렸던 게 위증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소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박상용 검사인데, 야, 이번에 정말 그 증인석에서 답변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 맞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로 서영교가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여나 이런 검사님이 만약 어떤 부정부패, 민주당 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식의 부정부패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상식 쪽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상식 쪽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처럼 더럽고 막 나가는 식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꼬투리 잡힐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로 꼬투리를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가 과거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들어진 논란이었죠. 그렇죠? 아예 그냥 박상용 검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도 했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성윤, 서영교, 최강욱. 그때도 서영교였어요. 그 논란이 바로 그 분변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말 더러운 얘기죠. 그렇죠? 그때 회식을 하고 난 뒤에 술에 취해서 검찰청의 그 화장실 같은 데다 분변을 발라놓고 청소부한테 그걸 치워달라고 하면서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헛소리를 지어냈던 게 바로 저 인간들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 하나 잡을 게 없으니까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서 했다가 지금 된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놀라운 폭로도 했습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폭로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화영이 정말 그때 당시에 이재명을 담그려고 이재명을 보내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폭로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그런데 이번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보였던 모습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단독 기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거거든요. 검찰이 이화영 조사 때 술,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 일방적으로 그냥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의 얘기를 기사 제목으로 뽑아서 마치 박상용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이것도 참으로 유감이죠. 조선일보가 왜 이런 식으로 단독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놨는지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가 당당하게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 거 아니냐? 감찰 요청까지 하겠다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박상용 검사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됐던 것이 일단 저런 식으로 단독 기사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여나 정말 무슨 저런 식으로 연어나 술 같은 걸 반입했다. 그런 회유를 했냐? 안 했냐를 두고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거짓말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진짜로 술 그렇게 반입했네. 야, 그러면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도 당연히 있었겠지. 이런 여론이 확산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화영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던 게 재심이 또 돼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얼마나 제가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화영의 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 이재명한테 내가 보고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이재명의 지금 멈춰있던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은 박상용 검사가 저런 식으로 조선일보에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채널업까지 나가서 인터뷰까지도 했습니다. 연어술 파티 없다. 나 재판 증인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표정이 어때요? 얼마나 여유가 넘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당하니까, 진실이 자기 편에 있으니까. 반대로 서영교 같은 경우는 진실의 편에 있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무슨 성대모사밖에 못하는 겁니다. 동물 성대모사인지 사람 성대모사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성대모사밖에 못하면서 이상한 헛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꼴 보기도 싫은 목소리와 목소리는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꼴 보기 싫은 어떤 얼굴과 목소리이긴 합니다만 제가 대화를 그대로 읊어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법무부가 다 조사했어요. 박상용 검사가 불러서 진술받았다고 내가 교도관들에게 확인했어요.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5년인데 왜 대통령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내란을 왜 저질렀어요? 검찰로 이재명도 죽이고 김건희는 보호하고. 참, 제가 뭐 검사는 아닙니다만 박상용 검사처럼 저렇게 해서 서영교한테 저런 미친 목소리를 듣고 있었으면 뭐랄까 현타가 올 것 같습니다. 저게 지리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AI 갖다 놓고 챗GPT한테 질의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비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그 채널어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는 언론 인터뷰기 때문에 뭐 자기 거짓말을 좀 섞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증인 선서까지 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증이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잘 알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했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 문건. 그 문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짜 지랄 발광을 다 했었거든요. 이 문건이야말로 무슨 이화영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뭐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웬걸 봤더니만 그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던 계기, 그 이유 자체가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화영 덕분에 그걸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뭐 지금 그때 당시 재판부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는 국정원 문건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별 진짜 지랄 발광을 다 했는데 저것도 일단 팩트가 아니었죠. 재판부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화영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타로 그렇게 쓰였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왜 도대체 이화영은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언급했으며 저렇게 검찰이 오히려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을 줬을까?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뭐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게 유죄의 근거로 쓰인다는 걸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화영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때 이화영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배신했었습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재명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시점에 국정원 문건까지도 이화영이 언급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결정적으로 이재명을 배신했던 인물이 이화영인데 과연 끝까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척할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술자리 회유 논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묻히고 정리가 되고 나면 결국 이화영 같은 경우는 위증으로 추가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그때 형량이 20년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 그 시점에 이화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가 제가 보기엔 이재명이 끝장나는 시점일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